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의 일상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경주시 의회와 안동시 의회 등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천시가 국내 최초로 어린이를 위한 공공 승마 체험장을 열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한복진흥원이 명주의 고장 상주에 개원했습니다. 한복이 한류 문화의 원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의 모습이 예전과 크게 달라진 가운데 장애인들은 또 다른 불평등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코로나19 상황 속 장애인들의 일상은 어떤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김시영 씨.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를 되돌아보면 마음이 갑갑합니다.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활동 지원사도 없이 2주를 혼자 생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검사도 방호복을 입고 도우러 온 활동가 덕분에 겨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1년여가 지났지만 김 씨가 느끼는 일상 속 불편함은 여전합니다. 어딜 들어갈 때 명부 작성과 체온 측정 등을 하기 힘들다 보니 자연스레 외출을 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무인 단말기가 늘어났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휴스크가 너무 높게 있거나 그리고 장애인 버튼을 누르면 직원 호출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비대면이 뭐가 쓰는지도 선택권과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장애 학생과 그 가족에게도 코로나19는 또 다른 벽입니다. 지난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됐는데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설 이용 제한과 감염 우려 때문에 아이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상황. 늘어난 돌봄 부담은 가족들의 몫이 됐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아 병원도 맘 편히 가기 힘듭니다. 불안한 거죠. 다시 이런 사태가 오고 확산이 되고 다시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면 똑같을 텐데 상대적인 평등도 있는 건데 절대적인 평등만 왜 우리한테 다른데 애초에 다른데 그거를 똑같이 적용을 하는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안타까운 거고. 비슷한 사태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입을 모으는 이들. 차별과 불평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장애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예전에 비해 접하기 쉬워진 승마.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승마장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영천시가 국내 최초로 어린이를 위한 공공 승마 체험장을 열었습니다. 박은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난생 처음 승마에 도전하는 어린이들. 무서움도 잠시 이내 손을 놓고 여유를 부리는가 하면 토닥토닥 말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타고 있는 건 흔히 폰이라 부르는 조랑말입니다. 몸집이 작고 온순해 처음 승마를 접하는 유소년에게 제격입니다. 재밌었어요. 이번에는 마차를 타고 신나게 달려볼 시간. 제법 빠른 속도에 절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고마운 말에게 당근을 챙겨 먹이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좋았어요. 이번에 여기 말문화체험관이 개장한다고 해서 그래서 맞춰서 한번 와봤는데요. 예상보다 규모도 너무 크고 그리고 또 애가 놀 수 있는 공간도 많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자주 오고 싶네요. 공공 승마장 가운데 처음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말문화체험관이 영천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 전용 승마 체험장과 포니레일 마차, 먹이 체험장 등 다양한 야외 체험 시설은 물론 놀이방과 카페처럼 가족들이 함께 쉴 수 있는 실내 공간도 갖췄습니다. 공공 승마장 최초로 어린이도 즐길 수 있는 말문화 체험관이 개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영천 경마공원, 에코 승마공원과 함께 영천이 경마와 승마를 아우르는 말산업의 메카로 자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국내 승마 인구는 92만 명으로 5년 사이 20%가량 늘었지만 승마 시설은 대부분 성인 위주에 머물러 있는 상황. 어린이에게 특화된 말문화체험관은 잠재적인 승마 인재를 육성하고 승마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K-팝과 영화, 드라마 등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오신 한복 또한 신한류 문화자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복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경북 상주에 한국한복진흥원이 문을 열었는데요. 한복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등 K-팝 스타들의 한복 무대 의상입니다. 전 세계에 방영되는 사극 드라마 등을 통해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옷. 한복 문화 진흥을 위한 한국한복진흥원이 명주의 고장 상주에 개원했습니다. 경북 지역은 상주의 그 실크가 전국 생산의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영주의 인견은 전국 생산의 한 80%가 됩니다. 또 안동의 마는 전국 생산의 한 70%가 되고 이 지역은 한복 원료의 집산지이고 한복 종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경상북도입니다. 총 사업비 200여억 원을 들여 건립한 한복진흥원은 부지 19,000여 제곱미터, 연면적 8,000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섰습니다. 전시 홍보관과 융복합 산업관, 한복 전수학교 등을 갖추고 한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 한국한복진흥원이 상주 시민을 비롯한 경북 지역의 모든 분들한테 사랑받는 공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전통 섬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고, 한복 문화 콘텐츠를 적극 개발해서 우리 한복 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쪽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복진흥원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글로벌 한복 패션쇼에는 경상북도지사와 주한 프랑스 대사, 한불 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전통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복은 뭐 요즘에 그러잖아요. 한복이 뭐 중국 옷이네, 한국 옷이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말다툼하거나 싸우고 이러면은 안 되고요. 우리 헬로원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복을 많이 사랑해주면 한복은 쭉 나날이 발전해 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한복의 멋과 가치를 살리기 위해 개원한 한복진흥원이 한복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윈 기자 통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첫 소식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로 지명됐다는 소식 살펴보고요. 다음은 세월호 참사 7주기 관련 지역 추모 활동들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은 대구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16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로 우리 지역 출신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죠. 네, 말씀처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로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가 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이전 두 총리가 호남 출신이었던 것과 다르게 영남 출신 김 전 장관이 총리로 지명됨에 따라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김 전 장관은 18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인사청문회를 한번 통과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보궐선거를 참패한 정부 여당이 화합형 정치인인 김 전 장관을 총리로 지명한 건 1년 남은 임기를 질서 있게 마무리하기 위함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이어졌다고요? 네, 지난 5일 대구 4.16 연대가 4월 한 달을 추모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추모 행사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온라인에선 SNS를 통해 추모 프로필 사진을 게재하는 운동을 했고 오프라인으론 추모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지난 9일에는 희생자 유가족 등이 참여하는 4.16 합창단과 함께 추모 문화제를 열었고 7주기 당일인 16일에는 동성로에서 추모 분향소를 운영했습니다. 대구교육청도 세월호 참사 추모 주간을 지정 운영했습니다. 12일부터 16일까지를 추모 주간으로 하고 16일에는 오전 10시에 1분간 학생들이 추모 묵념을 올리는 시간도 갖도록 했습니다. 네, 이어서 대구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강은희 교육감과 권영진 시장이 적극 도입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조속한 유치원 무상급식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14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한 권 시장과 강 교육감은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토 과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정책 도입의 가장 큰 고려점은 역시 재원 마련입니다. 강 교육감은 공사립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데 약 160억 원에서 2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대구시 및 구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협의에 나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대구는 중고등학교 무상급식도 막차를 타듯 실행했는데요.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은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주시 의회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19일 의장단 회의를 열고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인륜적인 행위라며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방류된 오염수는 경주의 해양 생태계를 파괴해 수산업과 해양 관광 산업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존권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안동시 의회도 19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청송군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전세버스를 운행하고 자원봉사센터, 지역기관단체와 연계해 접종센터에 봉사자들을 배치했습니다. 매일 8명에서 1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예방접종센터 입구 안내와 어르신 부축, 손소독과 질서 유지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4월 17일 기준 청송군의 백신 접종률은 41.4%입니다. 농촌이 가진 가치를 자세히 알아보는 우리 농촌 힘내라 순서입니다. 경북 문경을 대표하는 특산물 하면 역시 오미자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한 몇 안 되는 특산물 중 하나인데요. 그동안 오미자를 통해 이뤄낸 성과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문경시는 그 전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하는 오미자의 주산지입니다. 오미자는 달고, 시고, 짜고, 맵고, 또 떫은 맛 이렇게 5가지 맛이 난다 해서 오미자라고 하는데요. 껍질은 시고, 열매는 달고, 또 씨는 맵고 쓰며 전체적으로는 짠맛이 나는 신비한 열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문경은 오미자가 자라기에 최고의 천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백두대간 산자락에 해발 300m 이상의 청정 환경과 높은 일교차가 있는 산간지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맛과 향기, 또 품질과 성분 면에서
명품 오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경 오미자는 소비자 신뢰 친환경 농산물 부문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 10년 연속 수상을 했었고요. 세계적인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에도 음료가 출시가 되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 등 세계적인 셰프들의 음식 재료로 활용되면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미자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단순 당절임이라든가 음료, 주스 위주로 출시가 많이 됐었고요. 지금은 오미자 빵이라든가 와인, 또 주류로도 많이 출시가 되고, 또 전통 와인이나 오미자 막걸리는 세계적인 행사나 공식 만찬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방한했을 때 우리 김정숙 여사가 멜라니아 여사한테 오미자 차를 대접하면서 오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연구 개발되는 제품으로는 건강 기능성을 활용한 젤리라든가 또 향장 제품들, 그리고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오미자 축제를 9월에 개최하고 있고요. 오미자를 이용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오미자 테마공원과 오미자 와이너리, 또 오미자 테마터널, 그리고 오미자를 활용한 빵이라든가 음식, 주류 장류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문경에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문경을 찾아주시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문경 오미자 향토산업 육성사업단과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오미자 시장 개척 및 공동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는데요. 오미자 음식 레시피 카드라든가 이북, 다양한 그런 콘텐츠를 공유를 하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오미자 판로를 확대하고 또 문경 오미자 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1주산지 명성에 걸맞게 오미자 하면 문경이라는 대표 이미지가 많이 이제 인식이 되어 있고요. 해외 박람회 참가 등 민간이 협력해서 활발한 활동을 한 결과 우리가 동남아,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15국에게 수출이 되고 있고 또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품의 다양화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세계적인 특산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또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판매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미자를 활용한 음식 레시피 이북과 이모티콘 등을 제작을 해서 오미자를 구매하는 분들에게 오미자를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생맛, 건강 기능성을 고루 갖춘 오미자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서 수출 시장 확대를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미자는 우리나라 약용작물 가운데 생산량 1위로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런 작물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에 관심이 더욱 많아지는 요즘 오미자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해서 또 소비자는 물론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이제 우울하고 또 상심이 크실 텐데요. 우리 문경 오미자를 많이 드시고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1년) 전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된 김주열 열사. 부정선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김주열은 겨우 17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저항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투표함 바꿔치기와 같은 부정선거와 장기 독재, 무자비한 탄압을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이승만 하야를 이끌어냈던 겁니다. 불꽃처럼 산화한 4.19 혁명 희생자들 덕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게 아닐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